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새나글 파트 11. 내 글러브의 칸수는 몇 칸일까? 아니면 내 글러브에 최적화된 글러브 칸수는 몇 칸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앞에 영상들에서 제가 많이 예고를 했죠. 새나글 파트 11을 준비 중입니다. 파트 11을 준비 중입니다. 자, 그 부분이에요. 각설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구보타 글러브예요. 예. 요거는 나중에 이것만 따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거 구보타 슬러가 각인이 찍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불박으로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두로 지진 거죠. 자, 요게 찍혀 있는 것들은 구보타 매장, 그러니까 구보타 인증샵이죠. 가공을 전문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 검증된 곳에서 아마 후쿠오카 매장이 됐든 뭐 오사카 매장이 됐든 뭐 그쪽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에 보시면 각인이 찍혀 있어요. 자, 이건 몇 칸일까요? 내야 글러브예요. 자, 소위 말하는 역방향에 제방끈이 빠져 있고요. 제방끈 빠지고 역방향이죠. 몇 칸일까요? 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찍겠지만 이렇게 보면 살아있죠. 자, 그러면 제가 늘 영상에 언급하는 제 글러브. 자, 얘는 몇 칸일까요? 네. 이거는 그럼 0.5칸? 그럼 얘는 몇 칸이죠? 얘는 그럼 4칸? 자, 서건창 글러브예요. 네, 공방에서 많이 보셨고, 이것도 서건창 선수 신인왕 받을 때 썼던 글러브. 네. 많이 껴보셨죠, 오신 분들? 네. 그럼 얘는 몇 칸일까요? 네. 자, 최근에 이제 공방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뭐, 일부는 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여기까지 못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제가 요즘 갖고 노는 SSK 글러브예요. 자, 이러고 놀아요. 자, 왜 일본 선수는 허벅지에 글러브를 대는가? 영상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나왔던 거고. 자, 우리가 일본 프로야구를 보다 보면 막 이런 거 있죠? 자, 이건 몇 칸일까요? 몇 칸일까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4칸 반?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글러브 칸수에 관한 얘기. 자, 어찌 보면 제가 10여 년 전쯤에 글러브 DIY 영상을 찍으면서 글러브 칸수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이 글러브는 내야는 한 2칸 반에서 3칸 반 사이, 뭐 1칸 반, 2칸 반, 뭐 외야는 뭐 3칸 내외에서 뭐 올려 잡으면 2칸 반, 내려 잡으면 3칸 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찌 보면 그 칸수에 너무 얽매여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유니크 시절에도 예전 영상에는 그렇게 올렸지만 실제로 만나보는 분들 아니면 카페에서 질문하신 분들, 그때 당시 뭐 야구랑 카페나 저희 글러브 공방 카페에서 저는 몇 칸으로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몇 칸으로 잡아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공방에서 상담을 할 때 꼭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글러브의 칸수가 어디 있어요? 자, 공 잡아요. 자, 몇 칸이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칸 반, 3칸 반, 4칸 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러브의 칸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왜 찍느냐? 아까 제가 하던 행동에 힌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내용이 왜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나? 나쁜 글러브는 없어요. 나쁜 사용자만 있을 뿐이고. 네, 맞죠? 자, 그 주제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분명히 또 살아있네. 아까 제가 뭐 했어요? 분명히 제가 접고 있었거든요. 반접이처럼 제가 접고 있지만, 하지만 글러브를 펴볼게요. 열려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제가 공 잡을 때 이렇게 잡나요? 아니죠. 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공을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놓고 이렇게 잡아요. 예. 그거 친다 그럴 땐 어떻게 칠까요? 이렇게 눌러놨지만 내가 친다 그럴 땐 잡아요. 담는다 그럴 때 어때요? 담아요.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 근데 빼면 또 어때요? 옮겨. 땅볼 잡을 때 보면 넣네. 그럼 받는 포켓. 제가 겐다 영상 빵떡으로 하는 영상 분석해드렸죠. 그 영상도 꼭 보세요. 그거와 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받을 때 옮긴다, 온다, 옮긴다. 이 영상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럼 받는 포켓, 잡는 포켓, 두 군데의 포켓. 즉 사실 정확히 말하면 받는 포인트와 잡는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 즉 볼집이 두 개가 형성이 된다 까지도 있었던 얘기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하는 동작의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 동작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사실 이 글러브 안에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제가 보여드려야겠죠. 자, 글러브를 빼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동작은 뭐냐? 자, 인체의 신비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엄지관절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끝에 관절만 움직일 수 있죠. 우리 사람 엄지는. 근데 여기를 움직인다는 건 뭘까요? 바로 손바닥을 움직인다. 그래서 엄지관절은 어디다? 여기다. 검지중지약지관절은 새끼관절은 여기다. 그래서 잼잼. 이게 인체의 신비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그럼 제가 한 동작은 뭘까요? 여기서 이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덮은 거예요. 즉 1, 2, 2, 1 기억나시죠? 세나글 파트 1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누른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 동작이에요.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글러브 끼고 해볼게요.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이 글러브 일본식 가공 이것도 얘기를 하려면 이 부분을 또 얘기하고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IP 셀렉트 영상에 이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글러브의 새끼 각도와 관련된 얘기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세나글이라고 해서 만든 거죠. 이 선수도 이렇게 만들었죠. 네. 어때요? 딱 티가 나죠, 이 부분이. 그래서 구보타 슬러그 카다로그 사진 제가 카페에도 링크 걸어서 뭐 사진도 올려드렸지만 보면 이 각도가 들어있는 것들 다음에 이 결이 반대로 가는 거 다 나와요. 그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잡으면 이렇게 돼요. 네, 잡어. 소리 들리죠? 네, 안 빠져요. 태그에도 안 빠지죠. 네. 그럼 제가 이거를 반 접은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영상이나 일본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프로 선수들이 쓰는 걸 보고 뭐 막는 글러브네 뭐네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령부를 한다 아니면 뭐 길들인다 하면 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지 부분이 꺾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저는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이건 나중에 따로 영상 찍을 테니까 꼭 보세요. 재밌으실 거예요. 이렇게 접는 얘기를 하려면 사실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348번 영상에서 중구 글러브 감별법이라든가 내 글러브가 길이 잘 들어졌는지 점검하는 법 뭐였죠? 왼쪽 겨드랑이 앞에서 오른손을 놓고 왼손 친다, 받는다, 친다, 받는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야구를 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받는다도 친다도 아닌 그 애매한 중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치는 게 제대로 돼 있어야 그렇다고 해서 이거 손목을 꺾으신 분들 많은데 여기 오셔서 그 따라한다 이렇게 꺾는 분이 있는데 꺾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치는 게 돼야 그 다음에 받는 게 된다 그랬잖아요. 포수 미트 영상에서도 제가 했지만 예전에는 미트를 내밀듯이 받으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붙어서 잡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치는 게 돼야 돼요. 치는 동작을 할 때 내가 자꾸만 글러브를 이렇게 오므리는 동작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므리고 팍 해서 이렇게 때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작에서 이 손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보고 치고 친다 받는다 이 동작이 나와줘야지만 그 다음에 얘기가 개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캐치볼 뭐죠? 정면 포핸드, 백핸드. 서서 하면 정면 포핸드 이게 땅볼. 정면 백핸드 그건 뭐예요? 이게 백핸드. 네. 포핸드 땅볼. 이거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정확히 180도 치환됐을 때 바로 땅볼 동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이 앞에서 하는 동작들 이런 동작이나 옆에서 치는 동작이나 감는 동작들이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를 지금 180도로 돌려버리면 화면 모니터를 180도로 돌리면 동일한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볼 받을 때 지명아 내 손가락에 수평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이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가 어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실 거나 접목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이 중간 아랫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즉 내야 글러브에서 땅볼을 잡을 때 이런 동작들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는 게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뭐냐 이런 동작들이 내가 정면으로 오는 데는 전혀 아무런
역할이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떨 때 빠지는 원핸드 싱글 캐치를 하거나 이쪽으로 포핸드 쪽으로 빠질 때 캐치볼을 할 때, 즉 좋은 볼이 아닌 약간 어려운 공이나 이 백핸드, 전에 피노키오 캐치볼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공을 백핸드로 잡는다는 거, 포핸드 쪽에 왔을 때 이렇게 잡을 때는 이게 역할을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시고 글러브를 길들인다라든가 가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못됐다라고 제가 감히 말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실제 막 선수들이 막 이러는 행동들,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만드는 행동들을 따라해서 글러브 외형에 접목시키다 보면 갑자기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20 패턴이에요. 글러브가 이렇게 왔어요. 네. 자,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 접어. 그럼 글러브 각도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620 패턴과 동일한 게 도나이아니까 도나이아 글러브를 볼게요. 자, 마타가 있는, 자,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 접어. 그럼 친다, 받는다, 빠진다, 백핸드 다 되죠. 각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몇 칸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맨손으로 공을 잡죠, 오른손에. 잘 모르시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글러브 안에다 공을 제가 이렇게 쳐 잡고 이렇게 잡은 동작과 내가 이렇게 잡은 동작이 동일한지 보라 그랬잖아요, 전에. 자, 몇 칸일까요? 자, 엄지의 끝과 얘가 칸수를 만든다는 건 글러브가 만들어진 고유의 밸런스지 길들여진 그런 밸런스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통상적으로 이렇게 길들여진 이 글러브는 대부분 뭐 칸수가 한 이렇게 잡았을 때 보면 한 칸 반 정도 나옵니다, 두 칸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는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이 칸수를 맞춰서 길들인다는 건 아닌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글러브를 보자고요.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캐치볼이 안 돼요. 그리고 검지가 벌써 높아지죠. 그러면 왼쪽 겨드랑이에다 놓고 치면 네, 물리는 상황에서도 불안정하게 공이 빠져요. 포켓 쪽으로 하면 완전 빠지고요. 이쪽으로 가면 좁아서 또 안 들어가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잡았을까? 캐치볼 할 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계속. 손목을 제끼고 이렇게 잡고 있죠. 오므리는 이 동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손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잡는 모양이나 잡는 모양이 나오지 않고. 그렇다면 이 글러브가 왜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라는 걸 보면, 자, 보면 이렇게 잘 오므려지는 것처럼 보이죠. 오므려지죠. 이렇게 힘을 주면.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글러브를 가지고 제가 오므려 볼게요. 어떻게 오므릴까요? 저도 자, 오므리고 있어요. 오므렸잖아요. 오므렸잖아요. 언제? 잡았어. 네. 그럼 얘는 몇 칸일까요? 자, 하지만 손을 빼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을 잡는 그 느낌의 감각으로, 즉 인체 신비의 관절만 여기만 이렇게 누른 것 뿐이고요. 힘을 줘도 그런 느낌으로 준 건데, 글러브가 조작되는 모습이랑 내가 실제로 글러브 안에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반인 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화면상에 보이는 건 뭐예요? 다 이렇게 잡으니까 오므렸다 벌리는구나. 막 잡고 있으니까 벌렸다 오므리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지만, 저는 똑같은 동작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관절 유지한 상태에서 잡은 거고, 관절 유지한 상태에서 잡은 거고, 이런 동작들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기를 잡을 때 이 동작을 많이 해요. 아니, 시합 중에도 이 동작을 많이 해요. 네, 계속 이러고 있어요. 1, 2, 2, 1에서 1, 2, 즉 새끼 약지 부분을 누르는 동작을 많이 해요, 저도. 왜 이런 동작을 할까요?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대부분 이제 공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바닥이 울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즉 글러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랫부분에 주름이 많이 하고 좁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럴 경우는 포켓에서 공이 못 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 또 길들여진 글러브, 그렇게 잘 움직이게 만들어서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죠? 자, 여기 꺾어, 막 꺾어, 여기 꺾어, 이렇게 오므려. 그래 놓고 여기는 골을 깊게 만들어, 막 때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공은 어떻게 해? 박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은 눌러도 공이 이렇게 나오게, 이 줄은 들어가고 이것밖에 안 되게. 당장은 좋죠, 이렇게 담기니까. 근데 다른 퍼포먼스가 안 이루어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히는 걸, 이걸 내 힘으로 눌러서 접는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포구면으로 공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쪽이 늘어나면서 외부로 치고 나서 내구성도 문제가 있지만, 빵은 점점 못 물어주게 되고 바닥은 좁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배가 나오고 울게 돼요. 왜? 살짝 잡으면 안 잡히죠. 더 잡아 이렇게 해야지 멈춰지거든요. 처음보다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그럼 어떻게 좁아지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또 눌러, 넓혀, 그냥 돌아, 잡아 안 잡혀, 잡혀, 손가락은 계속 빠져. 아, 입수가 그거다, 입수부터 줄여.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어서 이 부분을 누르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자, 우리가 특히나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있는 게 뭐냐면, 백핸드 할 때 공을 맞고 떨구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그 백핸드 부분을 제가 개선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를 눌러서 틀을 잡아놓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새끼약지가 잡혀 있으면 공을 잡을 때 검지중지를 써서 딱 오므리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글러브가 각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여기는 판판해요. 판판하게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놨죠. 그럼 여기서 탁 물리는 거예요. 탁 물리고, 탁 물려요. 그럼 어디? 손바닥도 당연히 만나고 볼집도 잡히겠지만, 이 웹이나 포켓에 들어갔을 때, 즉 이쪽 부분에 들어갔을 때도 탁 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이 퍼져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대처가 늦는 거예요. 어떻게 공을 손바닥으로만 잡겠냐고요. 정확한 볼집으로만. 당연히 웹이랑 포켓으로도 잡아야겠죠. 근데 여기가 벌어져 있으면 웹이랑 포켓 들어갔을 때 꽉 쥐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틀을 유지하고 있으면 지렛대 원리로 탁 이런 데도 물리게 되는데, 틀을 유지하고 있으면 탁 하면 코어를 써서 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퍼져버리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여기 들어왔을 때 불안정해서 떨구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만들어 놓고 백핸드를 작게 이렇게 손으로 탁 해드리면, 아, 내가 불규칙이 튀어서 이 손바닥 아래에 맞았을 때도 딱 물리는 이런 효과를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포핸드를 갔을 때도 이 각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딱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맞고 사정없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접어서 각을 유지해 놓고 있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잡힌다라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잡히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물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식 가공에서 이 부분을 꺾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효과를 노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함정은 뭘까요? 이렇게 각을 유지해 놓고 코어를 느끼면서, 즉 코어를 정면에서, 제가 그래서 글러브질을 할 때 검지중지가 메인입니다, 나머지는 서브입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잡아놓고 메인을 써야 되는데 코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각을 잡아놓으면 여기만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절대 못 잡아요. 즉 이런 글러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검지와 전혀 상관없는 각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이 조작되지 않게 만들고 여기만 조작되게 되면 결국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운이 좋으면 이 정도 바뀌겠지만,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맞고 튀어나가거나 흘러서 빠지는 그런 경우가 나오죠. 좁으니까 벌리고 있잖아요. 손은 강제로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잡으려니까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관절, 즉 새끼 약지의 1, 2번을 만지는 동작들이 결국 공을 빨리 물게 하는 효과를 갖고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유지를 하게 쓰려면 결국엔 뭐예요? 코어를 잘 느끼고 있어야지 되는 거지, 벌리고 있으면 바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 동작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하죠? 1, 2 했으면 세나를 파트너죠. 2, 1. 코어가 눌려질 수 있게 내가 형태를 또 유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정확하게 포핸드로 포켓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냥 코어로 느껴서 잡는 거고, 백으로 들어와도 코어로 느껴서 잡는 거. 하지만 튀어오른다, 닿는다 이럴 때는
손바닥 아래까지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말씀드리면 포핸드나 백핸드 쪽으로 빠지는 공을 잡을 때 손바닥으로 잡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전 김우석 코치가 LG 트윈스 홈페이지에서 트레이닝 글러브 가지고 원핸드 싱글 캐치, 원핸드로 잡을 때는 외부로 잡아라. 그 영상이 올린 내용이 사실 그거예요. 포켓이나 웹 쪽으로 잡는 게 맞아요. 각도 자체가.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글로만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공이 튀었을 때 안으로 말려올 수도 있는 거고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정확한 볼집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모든 글러브 면이 활용되게 잡는 게 제일 좋은 글러브입니다. 즉 볼집으로만 잡는 게 볼집으로도 잡히게, 그리고 외부로만 잡는 게 아니라 외부로도 잡히게, 심지어는 손바닥 아래도 잡히게 만들어주는 글러브를 위해서 이런 틀을 놓는 거죠. 그래서 세나글 파트 1에서 1, 2, 2일 매만지고 주먹 때리고 하는 형태를 하지만 그걸 하는 이유가 이 조작력을 좋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글러브가 공이 잘 물리는 덫을 놓는 그런 겁니다 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럼 덫을 놓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잘 물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매만져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포즈 밑에서도 잘못 길들여진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인위적으로 각을 잡는 거, 내야 글러브에서도 진짜 각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딱딱 지게 만들고 그럼 더 덜그럭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넣었을 땐 각이 나올지 몰라도 포그면은 라운드 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글러브 외형적인 그런 각을 아니면 칸수에 연연을 해서 그 칸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게 만나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 공을 놓고 잡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걸 만나야 돼 하게 만들려면 결국 뭐예요? 여기를 강제로 들어가게 만들고 끝이 벌어졌으면 셀 것 같으니까 오므려서 닫고 딱딱딱딱 이런 형태들, 그런 게 사실 어찌 보면 야구적인 퍼포먼스에서 발전을 못하게 만드는 저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공방 오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서건창 글러브 많이 오셔서 껴보셨죠? 손 넣고 맨날 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와, 공이 들어왔어 이랬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건창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렸죠. 건창이 글러브 받으면 막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똑같네. 즉, 이 부분을 만들어 놨어요. 이 글러브도. 보이기에는 퍼져 있지만 딱 껴보면 여기가 나와 있어요. 어때요? 나와 있죠. 어떻게 벌어진 글러브로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냐고요. 그럴 땐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물리게, 형태가 충분히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제 글러브도 보면 옆으로 많이 엄지가 벌어진, 지금 뭐예요? 비트를 올려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잡을 때는 잡지만 삼루 같은 거 보면 저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왜? 담는 것도 봐야 되니까. 이게 퍼져 있는데 담는 게 쉬울까요? 손바닥 아래가? 여기 맞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럼 제가 글러브 엄지랑 검지랑 엄지랑 검지랑 중지 세 손가락으로만 잡냐? 아니에요. 저 글러브 다 활용해서 이런 데도 잡고 이런 데도 안 튀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즉 아랫벽과 윗벽의 말씀을 드렸을 때 캐치볼을 할 때는 이게 윗벽이고 여기가 아랫벽이라 했죠. 엄지는 이 방향만 다르고. 그럼 아랫벽 윗벽이 물린다면 정확하게 반대로 땅볼을 봤을 때, 즉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즉 화면을 정확하게 반대로 돌렸다고 보면 결국 윗벽과 아랫벽이 치환이 되잖아요. 그럼 엄지가 바깥쪽으로 가 있는 글러브다라고 했을 때 엄지가 벽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윗벽과 아랫벽은 당연히 윗벽이 짧죠. 아랫벽이 길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정반대로 땅볼이 들어왔을 때 튀어오를 때, 그러면 이 윗벽이 짧으면 윗벽을 길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면 윗벽이 길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즉 짧은 윗벽을 좀 더 길게 만드는 방법이 이 관절을 유지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덮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언제죠? 자, 1번, 2번, 제자리 1번 짧다, 2번 길다, 3번까지는 별 상황이 없지만 7번 바운드 오므릴 때 이렇게 퍼져 있고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데, 여기 아닌 이상 이런데 맞으면 떨군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담으면 롤링.
그래서 이렇게 담는 바운드가 이렇게 하면 이건 몇 칸일까요? 네, 내려잡은 거예요? 아니요. 엄지를 내린 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즉 내려잡는 게 이렇게 내려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려잡은 거죠. 즉 손 모양은 동일한 다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요소님이에요. 저한테 한 가공받은 지 5, 6년 정도 되셨대요. 못 쓰셨어요. 이거 빨리 작업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영상 때문에 못 만지고 있었어요. 자, 이분이 5, 6년 동안 하셨는데 거의 못 쓰셨대요. 이게 쓸 수 있는 글러브일까요? 제가 봐도 못 써요. 저도 못 쓰겠어요. 왜? 글러브 끼고 이거 하면 딱 치면은 다 나왔고요. 여기다 들고 딱 낀 딱 요 정도 낀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옆으로 갔을 때 포핸드. 그럼 땅볼 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랫부분은 하나도 안 잡혀요. 다 튀어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걸려 있지만 웹에 걸리지 않는 손바닥 맞으면 다 떨구는, 즉 자유롭지 못한 글러브. 그리고 글러브 끝도 많이 처졌죠. 안 쓰고 방치해놓으니까 점점 처지는 거예요. 자, 이분은 어찌 보면 제 영상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제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새나글 파트 11부터 이어질 얘기가 6단계 얘기에서 더 나아가는 새로운 이 방식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 순방향을 논할 때 아니면 뭐 일본식 가공이나 막는 뭐 가공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사실을 배제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부분도 많았다는 거죠. 얘는 이게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되질 않아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글러브질은 검지중지로 한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로 정말로 심각하게 글러브를 갖고 오셨는데 그냥 정말로 이렇게 검지중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넘버 세븐이 검지중지만 쓰랬지. 자, 코어를 쓰라라는 거는 코어를 느끼라는 거고요. 이 각도를 만들어 놔도 이렇게 그래서 김재호 선수가 만지면 맨날 이러고 만지고 있잖아요. 근데 재호도 공 잡을 때 여기 써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코어를 느끼는 게 잘 돼야지. 즉 앞에 영상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치는 거라든 받는 거라든지 공을 잡는다. 이 코어로 잡았을 때 공이 안 빠지게 알배기뼈로 공을 잡아야지. 오므리면 빠진다. 이거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 이게 가미가 되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근데 계속 이것만 익숙해져 있다라든가 아니면 코어 사용이 너무 좀 몸에 배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계속 공은 떨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으면 떨구고 받으면 떨구고 힘은 힘들어 주는데 그럼 바닥은 계속 울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너무 검지중지가 쓴 거예요. 진짜 다른 데는 안 쓰고. 즉 살아있는 글러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똑같은 1787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이영곤 선수 글러브. 이것도 공방 가서 껴보신 분들 있죠? 2009년도에 기아 이영곤 선수가 우승하던 당시 꼈던 글러브예요. 형곤이도 글러브 맨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맨날. 글러브 만들면 항상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모양은 이렇게 나와요. 잡어. 그럼 여기가 딱 나와 있죠. 받아. 담는 거 여기도 되고 당연히 볼집 되고 포켓도 물어주고 물어줬을 때 꽉 물어줘. 어디에요? 웹에 밀려나가지 않게 딱 여기 걸리죠. 웹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탁 물어주고. 그럼 이 아랫부분에 들어올 때가 이렇게 담아서 담을 때는 이런 데도 다 담긴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해서 담으면 물리는데 윗벽과 아랫벽이 치환이 돼서 이게 윗벽이 됐죠. 이렇게 되면 물리는데 여기서 엄지를 내리면 물리는 공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공이 다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윗벽, 아랫벽, 윗벽이 이렇게 잡힌다면 치환을 했을 때는 똑같이 아랫벽, 윗벽이 이렇게 물린다는 거죠. 근데 윗벽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더 길게 덮어서 이런 식으로 담는 역할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야구 유튜브들 보면 일본 프로야구 선수나 이제 구보타 계열 선수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실제로 얼마 전에 그 타키자와 선수인가 그 선수 영상도 제가 카페에다 링크 걸어드렸죠. 겐다 백업하는 164cm 18세 18살짜리 그 선수도 SSK 글러브 쓰는데 이러고 있어요. 슛 보는데.
근데 실제로 잡을 때 보면 다 이렇게 잡아요. 네. 잡는 게 되고 받는 게 된다. 이 두 가지. 그 받는 거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만 돼 있으면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글러브가 되는 거죠. 그런 부득불 내야를 잡으면 다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상태에서 역방향, 순방향을 논한다라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 부분을 누른다. 즉 관절을 누른다. 새로운 게 아닌데요. 세나글 파트 1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1, 2, 1에서 1, 2. 저는 지금 기존에 1, 2, 2, 1. 또 이거 뭔 얘기인가 하지 마세요. 자, 관절 번호 끝에서부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새끼가 1번, 약지가 2번, 중지가 2번, 검지가 1번이다. 그래서 1, 2, 2, 1, 1, 2, 2, 1 만진다. 그럼 1, 2 맞죠? 새끼 1번, 약지 2번. 그다음에 중지 2번, 검지 1번.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코어를 쓰세요. 그래서 1, 2를 2, 1을 2, 1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1, 2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세 손가락이면 이 세 손가락이면 1, 2, 2가 되겠죠. 그렇게 한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1, 2, 2. 이게 접목되는 글러브의 내용을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 제가 이 부분들이 좀 나와 있던 게 사실은 이 글러브 한때 가장 문제? 아무튼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즉 겐다 모델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역방향에다 제방끈을 뺀 겐다 모델들을 사람들이 못 쓰는 이유는 역방향을 순방향으로 바꿔서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리지널 패턴에서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글러브를 오므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왜? 이걸 해야 되니까. 그거 막 말아. 일본 애들 보면 이렇게 하는데 말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틀을 놓고 이렇게 말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다 담기는. 그러면 핸들링, 치는 드릴, 받는 드릴, 어디 이 아래로 담기는, 즉 이렇게 해서 담으면 되는데 대부분 이걸 오므려서 담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좁아지고 여기는 계속 치고 나가고. 그래서 겐다 글러브 어렵다. 네, 담기긴 하는데 맞으면 백핸드 다 떨구고. 그랬던 부분들이 바로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토고 글러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 새끼 약지 부분 그리고 중지까지 1, 2, 2 이 정도 아니면 1, 2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만들어주냐. 그리고 윗벽과 아랫벽이 치환됐을 때 아랫벽이 윗벽이 됐을 때 이 짧은 윗벽을 어떻게 길게 만들어주냐. 이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이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아까 잠깐 언급됐던 이런 일본 스타일의 가공, 구보테 가공 같은 거에 접목도 시켜드릴 것이고, 그리고 얕은 글러브의 최고봉. 자, 토고 글러브에서 참 할 말이 많아요. 약지골이 있는 모델인데, 제가 카페에다가 순방향으로 이걸 가공을 해서 올린 사진을 처음 토가 출시됐으면 해드렸어요. 그분은 저를 만나본 적도 없고, 아직 실력이 뭐 제대로 코어를 쓰시는 분도 아니어서, 그나마 좀 잘 그냥 물리게 해놓고 그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제가 토고만 가공해도 한 3, 40개 정도, 40개? 토고 500개까지 뭐 5, 60개 넘게 가공한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역방향 제방끈 뺀 거였어요. 2번 가공이에요. 사진만 1번 가공 카페 올라왔으니까 걔는 무조건 한 방식이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핸들링이 좋으신 분들은 역방향에다 제방끈 빼고 다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므리시는 분들은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걸 하는 분들은 잡아요. 롤링을 하는 분들은 충분히 잘 잡는데 이걸 오므리기 시작하면 못 잡히는 거예요. 특히 손목 제끼고 잡으시면. 땅볼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잡아요. 거기다가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잘 안 잡힌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틀 만들어 놓고 잡으면 다 물려요, 이렇게. 토고 영상 기억나시죠? 들어오는 공을 옮긴다. 마지크시오처럼 들어오는 ip사를 옮긴다. 그럼 물어서 옮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들어가게. 제가 뭐 했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냥. 이 느낌으로. 엄지 빵빵한 이 벽, 아랫벽이 윗벽으로 왔을 때 이 빵빵한 벽이랑 이 손가락 아랫벽을 이렇게 해서
물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네. 그럼 똑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담는다 마찬가지예요. 담아도 되고. 근데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빠져버리죠. 지금 오물이면 새요. 그러니까 새니까 어떻게 돼? 이걸 더 말아, 더 꺾어. 네. 그리고 여기 더 펴, 여기 더 꺾어, 여기 더 꺾어, 더 말아.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많이들 지금은 시간이 져서 안 하지만 제가 유니크 시설을 가공할 때 가장 그런 게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어찌 보면 미즈노 니오카 패턴. 지금의 N 가다가 바로 대부분 항아리 나팔꽃. 검지는 휘고 이렇게 딱딱딱 한 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꺾어서 넣어주고 여기 이렇게 열어주고 아니면 이렇게 꺾어만 놔주고 여기 피고 여기 꺾어 놔주고 이렇게 만드는 게 N 패턴 즉 니오카 패턴에서 많이 나왔고요. 또 많이 봐야겠던 게 BPG 45 패턴도 진짜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코어를 못 쓰시는 분들이 여기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검지 세우고 나면 안 잡히는 거 똑같아요. 네, 코어를 느껴야지만 물린다라는 거, 코어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접목을 해서 두 개, 즉 잡는 거나 받는 거 두 개가 다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캐치볼 부분이 아니라 땅볼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나갈 영상들이 이 1, 2, 새끼 약지 1, 2 부분이 접목돼서 이거를 심지어는 이런 신형 1787 이런 글러브도 똑같이 접목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메이저리그는 왜 211에다 검지 빼고 착수하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 웹이나 포켓이 갔을 때도 잘 물어줄 수 있고 211에 검지를 빼도 손바닥 아래도 잘 잡을 수 있고 네, 미제에도 연관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뭘까요? 이런 외야 글러브에도 접목시킬 수 있어요. 자, 외야 이거예요? 저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그럼 깊게 받는다 뭐예요? 담는다. 담았어. 제가 내리고 있는 아니요, 저는 그냥 여기만 이렇게 한 거예요. 검지는 살아있는 거죠. 외야 글러브도 접목시킬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일루미트 예전에 앞에서 과감하게 잡아라라는 내용과도 맞물린다라는 거죠. 2013 패턴 제가 설명드렸던 거 과감하게 잡아라랑도 연관이 되고 더 나아갔어. 포스 밑에 이렇게 누르는 거 반대로 접는 부분도 왜 그런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케찹 미트도 마찬가지지만 물어주는 게 잘 돼야 이 반대로 잡는 거, 즉 틀을 만들어, 즉 밑에 손바닥 아랫부분 활용까지도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나글 파트 11을 중심으로 앞의 내용들을 다 봤다는 전제하에서 접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들의 올바른 캐치볼법이라든가 손모양, 인체의 신비라든가 이 핸들링, 롤링이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되려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 부분들을 나름 구현을 잘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레슨장 가서 폰고를 받거나 실전 폰고로 실전에서 땅볼 수비를 할 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 리터치 받으러 오면 여기 각이 퍼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하나. 또 한 가지가 뭐냐, 포구 지점에 공을 못 물어주게 많이 늘어나서 넓어져 있는 경우인지 그것도 판단하는 거 하나. 그래서 그 두 부분의 밸런스를 봐서 공이 좀 흐릅니다, 공이 좀 약간 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 이거는 뭐 이러면 요만큼 이러면 저만큼 그렇게 원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왜 또 사람 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부분이든 잘 물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점 하나를 기준점을 가지고 매만지고 다시 쿵쿵이로 리터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 저한테 리터치 받고 나서 와 막 이러시는 그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제가 사실은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새나글 파트 11을 지금 보셨던 이 개념을, 즉 일본 걸로 보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너무나도 글러브 사용법에서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쓰는, 손에 힘을 빼고 그냥 편안하게 탁 담기는 이런 느낌을 잘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글러브는 사실상 공방에 오는 항아리 나팔꽃 글러브랑 매우 유사합니다. 네. 어떤 게 유사하냐?
글러브에다 손바닥에 대고 잡으면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도 안 잡혀요. 공 다 안 잡혀요. 네, 돌아요. 왜?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소프트볼 공이 다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네, 안 잡혀요. 이거 엄청 넓죠?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각도랑 이걸 잘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 잡을 때 퍼포먼스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잡히는 글러브가 되는 거죠. 이게 스포입니다. 실장님 전엔 저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제 글러브도 넓었는데 그분들은 진짜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있던 거예요. 계속.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므리는 스타일로 하면 길이 안 든 글러브예요. 맞죠? 근데 얘는 충분히 색깔 부분 빛 바랬죠? 네, 이거 무령부여서 물 빠진 거예요. 누가 봐도 무령부 했어요. 근데 살아 있습니다. 자, 스포예요. 요 글러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는 영상은 나중에 찍어 드릴 거고요. 아무튼 오늘 드린 새나글 파트 11, 즉 글러브의 칸수를 만든다라는 건 없다. 길들이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내려잡는다라는 건 뭘까? 올려잡는다라는 건 그냥 내가 오는 걸 편안하게 잡는 거고요. 내려잡는다라는 건 결국 이렇게 관절 써서 윗벽, 얕은 윗벽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 이런 부분이 내려잡는 거라는 거. 절대로 이렇게 잡는 게 내려잡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나글 파트 11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여태까지 했던 부분에서 다 접목시켜서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351번부터 영상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다라고 표현한 건데요. 혼란스럽지 않게 잘 쫓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의 걱정은 이 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접목이 됐을 때 그런 영상만 보신 분들은 되려도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길을 잘못 들인 글러브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제 땅볼을 잡을 때 이게 접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면 정말로 형태를 완전히 다 막 이렇게 바꿔 넣고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패턴이 있고 안 되는 패턴도 있다라는 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비싼 글러브 사는 거, 뭐 길들이는 거, 이런 영상 보는 거, 목적 딱 하나라는 거. 대충 잡아도 공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들어오게 만들게 하는, 즉 소위 말하는 드로아 글러브를 향해서 의식하지 않고 대충 돼서 공이 타닥 물리는 그 글러브를 향해서 간다라는 점, 이 점 하나만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영상들, 네, 재밌으실 겁니다. 새나글 파트 11, 방금 내 글러브는 몇 칸인가? 왜 선수들은 허벅지에 이렇게 대고 있을까? 자,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원리를 이해하셔서 쫓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칸이게요? 네. 이상 넘버7이었고요. 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다 설명을 하자면 한 3시간, 4시간짜리 될 거고요. 아까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접목하면. 그래서 기본 이 개념만 짧게 설명드렸고요. 앞으로의 내용들, 각각의 글러브의 이 부분을 접목시키는 것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넘버7이었습니다. 벌써 2시 반이네요. 전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